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요 정도면은 그런 대로 충분하다. 설명충. 응?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뭔데? 아, 설명충이라고. 헐, 내가 설명충이면 당신이 진지충이거든? 아, 좀 하지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에서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패드 9세대가 발표가 되었죠. 미국에서는요 이미 제품 풀린 지가 꽤 되었고요. 미니 같은 경우에도 직구로 구매한 제품들의 영상이 유튜브에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요. 근데 저는 아직도 미니를 못 받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1차인데 왜 아직도 안 보내주냐고. 아무튼 얼마 전에 사전 예약이 풀리자마자 구매를 했었던 두 개의 제품 중에서 오늘은 먼저 도착한 이 제품 아이패드 9세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이패드의 가장 엔트리급 제품입니다. 제품 가격은요 정상가 기준으로는 44만 9천원, 저는 사전 예약으로 약 4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40만원이라 뭐 요거는 융 하나에 2만 5천원, 2m짜리 케이블 하나에 4만원씩 받아먹는 애플치고는 그래도 뭐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요 이 몇 번이나 우려먹은 사골 디자인 때문인 건지 아니면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저렴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대부분 아이패드의 엔트리급 제품을 에어포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만 봐도 이 9세대는 뭐 아웃 오브 안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에어포를 못 갈 바에는 이런 쌈직한 아이패드는 건너뛰고 그냥 삼성 갤럭시 탭으로 간다. 에이 아니지, 성능 생각을 하면 P11 프로나 미패드 5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요 또 다른 선택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준비하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박스는 전작 8세대 때랑 완벽하게 좀 동일한 패키지입니다. 뒤에 이렇게 9세대라고 써져 있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렇게 열어주면 본품 나오고요. 설명서 몇 장이랑 애플 스티커 2장, C2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 그리고 20W 충전기가 제공이 됩니다. 야, 케이블에 충전기까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요 두 개의 얼마인 줄 아세요? 요게 0홈에서 25,000원, 또 요게 2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가 5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제품들을 40만원에 전부 다 샀으니까요 요거 빼면 본체 가격은 얼마? 맞아요, 35만원. 35만원의 애플 제품이다. 이러면 엄청 싼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외관은요 전작과 진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상하 베젤 광활하고요, 지문 인식되는 홈 버튼 남아있고요, 둥글게 말아진 엣지 디자인과 뒷면 카메라와 사과 마크의 위치, 가로 세로의 사이즈와 두께까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세부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전면 상단에는 페이스타임을 위한 카메라, 하단부에는 터치 아이디가 탑재된 실제 눌리는 홈 버튼, 뒷면에는 카툭티 없이 매끈한 후면 카메라와 마이크 홀, 그리고 우측에는 볼륨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좌측면에는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커넥터, 그리고 상단에는 슬립 버튼과 마이크 홀, 요즘 보기 굉장히 힘들어진 3.5mm 오디오 콤보 단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애증의 라이트닝 커넥터, 플러스 애플이 스테레오라고 우기는 듀얼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2인치 2160x 1620 해상도의 4:3 비율 IPS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태블릿 비율로는 사실 흔하진 않은 비율이죠. 원래도요 아이패드들이 이런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에 비해서도 이 세로 비율에 비해서 가로 비율이 굉장히 큰 편이긴 한데 옛날엔 요 디자인이 좀 있었잖아요. 미니 5세대도 요 디자인이었고요. 그런데 요번에는 미니도 6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생김새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요 얘가 이제 아이패드 중에서도 가로 비율이 가장 넓은 녀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요 영상 볼 때 화면이 안 그래도 이제 좌우측 베젤이 살벌하긴 한데 거기다가 위아래는 이런 식으로 렛터박스로 이만큼이 잘리다 보니까요 이게 과연 10.2인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요쯤 되면 이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 다른 제품의 디스플레이랑 약간 다른 점 느끼셨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에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라미네이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림에서 보시면요 구조상 가장 최상단에 터치 패널이 탑재된 유리, 그리고 그 아래 실제 액정이 따로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사이에 공간도 있고요. 바로 이 사이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짓게 되는 건데요,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완전히 딱 붙여놓은 게 라미네이팅 처리가 된 거, 그리고 이 사이를 그냥 비워놓은 게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뭐가 좋길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냐? 첫 번째는요 그 외에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액정이 깨진 것도 아닌데 막 안에 먼지가 막 들어가 있고 이랬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둘째, 사이 공간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드렸을 때 텅텅하면서 울리는 지저분한 소리도 안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면이 바로 유리 표면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감 해상도나 밝기, 시야각, 음영 등이 에어갭이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집니다. 때문에요, 이제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아져서 그런 건지 중국발 저렴이 태블릿들에도 요 라미네이팅은 기본적으로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최근에는. 그런데 명색이 애플이, 프리미엄의 대명사라는 애플이 아무리 엔트리급 제품이지만 요런 거를 2021년에 나온 신제품에다가 때려넣고 있다라는 거,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이 라미네이팅을 빼놓은 거는 깨먹었을 때 수리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요, 그건 그동안에 애플이 해왔던 짓들을 봤을 때는 의도가 조금 지나치게 미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건요, 여러분들도 뭐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원가 절감, 치사한 금 나누기,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플러스 다른 시리즈에 다 들어가 있는 반사 방지 코팅도 빠져있고 말이에요. 다만 딱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만 놓고 보면요, 이 녀석이 미니6나 에어포 같이 P3 세격을 지원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sRGB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그래도 나름 훌륭한 편입니다. sRGB 기준 97.3%, P3 71.2%, 색온도는 6500K로 완벽하게 표준, 밝기는 최대 511니트, 색정도는 델타 E값이 평균 1, 최대값 2.25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뭐 이 정도로 봤을 때는 0T역급 뭐 어마어마한데? 이런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이 녀석의 가격을 봤을 때는요, 까임을 당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9세대부터는 그냥 아이패드에도 트루톤이 적용이 되면서 주변광에 따라서 눈이 한결 편안하게 색온도가 알아서 맞춰진다는 점, 요건 그래도 체감이 가능한 굉장한 장점이었어요. 자, 다음은요, 필기 부분입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요 애플 펜슬 2세대가 아니라 애플 펜슬 1세대, 이렇게 붙이는 애 말고 그 외 라이트닝 포트가 꼬다리에 달린 애 있잖아요, 걔와 호환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이 제품 사셨다고 애플 펜슬 1세대 살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없죠? 설마 있다고? 에이,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40만원짜리 태블릿에 11만원짜리 펜슬이라니, 이건 사잖아요, 진짜 흑구 인증입니다. 게다가요, 여러분들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이제 나온 지가 3년이 다 되었고요, 1세대가 나온 지는 6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언제 팽 당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시점인데 요걸로 돈 주고 산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짜플 펜슬로 사세요. 2, 3만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세요. 1세대랑 그렇게 필기감도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플러스 펜 질감은요, 요건 뭐 짜플 펜슬이 어느 정도 퀄리티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약간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웬만한 거는 그냥저냥 쓸만한 수준이니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시리즈가 사용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AES, 즉 품질 차이가 전적으로 펜 퀄리티에 좀 의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짜플로 이렇게 필기를 할 때는 아이패드에서 쓰던, 에어포에서 쓰던, 그리고 프로에서 쓰던 필기 질감이나 퀄리티, 그리고 레이턴시까지 얘들끼리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요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다만 딱 하나 조금 불편한 점은요, 요게 이제 펜질을 할 때 의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유리를 펜으로 계속 탁탁 거리는 동작을 갖다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이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딱딱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좀 거슬릴 정도로 크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업 시간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 제품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레알 욕 진짜 바가지로 먹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의 태블릿인 미패드 5에 비해서는요, 레이턴시는 미세하게 아이패드 쪽이 조금 낮고요, 반대로 기본 메모장에서 갈고리 현상 등 디테일에 있어서는요, 미패드 5 쪽이 조금 더 나았고요. 마지막 팜 리젝션은요, 제가 요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아이패드 기본 메모장에서는 펜 인식 여부를 떠나서 손날 인식을 아예 막아 넣었기 때문에요, 요거는 확실히 아이패드 쪽의 퀄리티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은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2개, 그리고 요게 분명히 스테레오 스피커는 맞긴 맞는데 요렇게 이제 세로로 잡았을 때 아래쪽으로 2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로 보면은 한쪽에만 스피커가 2개가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운드 퀄리티는요, 요게 이제 나쁘진 않긴 한데, 그렇다고 이 녀석이 최근에 나온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된 애들이랑은 견줄급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제품 레알 이 제품과 비슷한 정도의 비교군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했는데 일단 준비는 해놨거든요. 최대한 비슷한 애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My days are brighter, my shoulders
자, 다음은요, 카메라입니다. 일단 후면 카메라는요, 8메가픽셀 f2.4 AF 기능이 들어가 있는 광각. 지난 8세대 아이패드에 들어가 있었던 녀석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녀석이 들어가 있고요. 사진 품질은 뭐 그냥 기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사실 요번 카메라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후면이 아니라 전면이죠. 전면 카메라는 1.2메가픽셀 광각에서 12메가픽셀 f2.4 122도의 화각을 가지는 초광각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센터 스테이지라고 해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걸고 이렇게 화면을 움직여주는 기능, 이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원래 초광각 화각이 굉장히 넓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크롭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때문에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끄게 되면 카메라 앱 같은 데에서 조금 더 넓은 화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성능 부분입니다. 일단 AP는 A13 바이오닉, 그러니까 아이폰 11 시리즈에 들어갔었던 AP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램은 3GB, 그리고 용량은요, 이게 이제 이전 세대였던 8세대 때는 무려 기본 모델에 32GB를 때려 박으면서 사람들에게 진짜 욕을 어마어마하게 처먹했었는데요. 애플도 이제는 민심에 조금 쫄리긴 했는지 이번에는 기본 용량이 64GB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애플이 잘못하긴 했지. 요즘 세상에 32GB는 진짜 약 올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용량은 조금 개선이 되긴 했는데 셀룰러 모델 가격으로 장난치는 거, 요거는 이번에도 유지가 됐습니다. 동일 용량 기준 셀룰러 기능 추가에 무려 17만원, 40만원짜리 태블릿에 셀룰러 기능 딱 하나 넣으려면은 17만원. 여러분들 진짜 이거 사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그냥 윗등급 셀룰러 모델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요, 벤치 스코어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긱벤치 5입니다. CPU 스코어는 싱글 1328포인트, 멀티 3307포인트, 컴퓨터 스코어는 7455포인트로 측정이 되었고요. 안투투 벤치마크는 61만 3899포인트, 3D 마크 와일드라이프에서는 7312포인트, 그리고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에서는 1707포인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도 비교 영상도 올려드렸었던 40만원대의 중국발 극가성비 태블릿들, 요것들과 아이패드와의 비교 수치인데요. 와, 이게 스냅드래곤 870, 860이면은 거의 이제 현재 플래그십인 스냅드래곤 888이랑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기기의 쿨링 상황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야, 그런데 뭐 요거는요, 아예 그냥 비교할 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A13 바이오닉이 전세대, 그러니까 2년 전 플래그십에 탑재가 되었었던 AP인데도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사용되는 현역 플래그십 AP들도요, 여기에 아예 비교할 급이 안 됩니다.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미쳤죠? 자, 그런데 또 요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또 뭐 점수가 30%가 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로딩 시간이 10초 걸리던 게 여기서 13초 걸린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과연 체감이 될 것인가, 요게 이제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요건 제가 그냥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결론은 차이는 분명하게 나지만 요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앱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미패드 5랑 P11 프로 2022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요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이제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앱 중에서는 뭐 거의 80~90%는 요런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사용되는 플래그십 AP, 뭐 스냅드래곤 888이나 스냅드래곤 870 같은 애들, 요런 애들도 한계치를 쪽쪽 빨아 쓰지는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앱, 그리고 게임도 중사양 저사양 게임들에 있어서는요, 아예 그냥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램이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에는 3GB, 동 가격대 요런 친구들은 6G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이패드가 사용 중 앱 리프레시가 조금 잦은 게 더 불편하기도 했고요. 이건 최적화의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리니지 2M 같은 게임들은요, 가끔 램 용량 때문에 지 맘대로 꺼지기도 하는 등 아이패드 쪽이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들도 간혹 있었어요. 다만 이게 이제 고사양 게임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진짜 야무지게 성능을 갈고 쓰는 환경으로 가면 갈수록요, 요 차이가 좀 확연하게 느껴지는 편이었고요. 특히 게임에서 중간에 완전 드득거리는 끊김이 심하다, 혹은 덜하다, 이런 식으로 확 체감이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약간 동작 자체가 항상 부드럽게 유지가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프레임 드랍 말고 전체 평푸가 조금 높게 유지가 되면서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 그 특유의 부드러움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야, 그래도 얘들 정도면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진영에서는 정말 사양이 좋다, 플래그십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애들인데, 이건 누가 봐도 원가 절감이랑 치사한 급 나누기로 좀 의도적으로 제품을 못 만든 것 같은 이 아이패드 9세대랑 비교를 해도 떡 발린다니, 이런 플래그십이 떡 발린다니, 요거는 진짜 고무적이긴 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얘네들 진짜 돈 안 드는 건 참 잘해놓는 게 발열 위치 설계도 정말 완벽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P11 프로 2021이랑 미패드 5를 비교를 해드리면서요. 미패드의 경우에는 AP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로로 파지를 했을 때 왼손에 좀 걸려서 왼손이 조금 뜨겁다. 요게 이제 조금 거슬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요. P11 프로 때랑 마찬가지로 손에서 가장 먼 위치 쪽에 AP가 위치가 되면서 손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쓸 때 진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온도가 진짜 피크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도 약간 온기가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일 뿐이죠. 전혀 뜨겁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배터리 타임입니다. 32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던 밝기 90%,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 플레이 시 100%에서 꺼지기 직전까지 약 8시간 47분 정도가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를 가정을 해서 진행한 테스트에서는요. 90% 밝기 리니지 2M을 풀옵션으로 지속 플레이 시 약 5시간 4분 정도가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AP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죠. 스냅드래곤 860이 탑재된 미패드 5에 비해서는 조금 배터리 소모가 빠르긴 하지만 스냅드래곤 870이 들어가 있었던 P11 프로 2021에 비해서는 확실히 배터리 효율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고요. 보통 하루 정도 종일 배터리 충전 없이 연속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 제 기준에서는 유튜브 스트리밍 8시간 정도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요 정도면은 그런 대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전부 다 전달을 해드렸고 바로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몇 년째인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요놈의 외관. 사골국 끓이는 솜씨는 진짜 얘들도 인텔 못지 않은 것 같다. 둘째, 4:3 비율의 디스플레이. 요거는 게임용이나 뭐 메모용으로는 충분히 괜찮긴 했지만 영상용으로는 뭐 거의 8인치랑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느껴졌고, 셋째, 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 라미네이팅 처리. 애플아, 진짜 이제 금 나누기 좀 작작하자. 넷째, 하지만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는 분명히 중상타 이상급이었고 거기다 트루톤이 들어갔다는 거, 요거는 진짜 칭찬할 만했다. 다섯 번째, 펜은 그냥 짜플 펜슬 추천. 짜플 펜슬로도 그럭저럭 쓸만하기는 하나 요거 이제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딱딱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좀 거슬리기는 했으며, 그리고 여섯 번째, 애플 진짜 니들 이런 식으로 모노 스피커 달아놓은 다음에 스테레오 스피커라고 우기지 좀 말아잉? 일곱 번째, 전면 카메라의 업그레이드랑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갖다가 추가를 한 거는 굿. 여덟 번째, 기본 용량을 32GB에서 64GB로 변경을 한 거는 참 긍정적이긴 하나 셀룰러로 가격 장난질을 하는 거는 요건 조금 이제 그만 좀 하자. 아홉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가격대의 모든 제품을 올킬을 해버리는 미쳐버린 성능. 이거는 결국 이 제품을 사야만 하는 명분이 되어줬으며, 열 번째, 특히 고사양 게임에서는 뭔가 그 본질적인 부드러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 평푸가 조금 높기 때문에 느껴지는 부드러움. 그거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랑은 정말 넘사벽 수준이었다. 그리고 11번째, 훌륭한 내부 설계로 발열로 인한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마지막 12번째, 배터리는요. AP의 성능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전성비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끝. 바로 티라노의 총평 나갑니다. 정말 다양하게 섞어놓은 원가 절감 요소 플러스 정말 치사한 등급 나누기에도 불구하고 AP의 성능 요거 하나로 모든 단점을 상쇄시킨 그런 제품이었다. 거기다가 이 제품이 이제 iOS이기 때문에 iOS의 생태계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보였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영상만 본다? 그럼 이 제품 거르시고요. 디자인이 좀 스타일리시한 걸 원한다? 그럼 이 제품 거르시고요. 필기를 원한다? 그럼 겔탭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은 추천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딱 두 부류의 분들만 사시면 돼요. 첫 번째, iOS의 생태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게임 전용 태블릿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40만 원대의 다른 제품 둘러봐도 소용없어요. 그런 분들은 찾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요. 바로 이 제품 지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좋아요가 진짜 많이 올라갔어.